네, 오늘부터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사실 이선과 연속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뭔가 전개되는 게 비슷하죠. 사실 내용도 비슷한 게 있고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전개되는 게 결국에 비슷하잖아요. 뭐 조인트 PDF, 뭐 사실 CDF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 이거 이것도 이제 다 합하면 1이 되고 뭐 이런 거 0보다 크고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뭐 일단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조인트 PDF 지금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는데 결국에 지금 이게 그 x와 y, 만약 확률 변수 x와 y가 있으면 이게 둘 다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PDF가 이렇게 x와 y가 이제 들어오겠죠. x와 y를 들어오고 뭔가 내뱉는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 우리가 처음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1변수였을 때는 이렇게 썼죠. x가 들어오고 이제 x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뱉는 함수 값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 이제 그릴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는 두 개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민면이 이제 x, y가 되고 이제 그거 내뱉는 값이 이제 함수 값이 되는 총 3차원의 이제 z축까지 그려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 상관없는데 3차원이라는 것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합 확률 밀도가 되는 거고 뭐 여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결합 확률 밀도를 볼 때 이 3차원 그래프로 3차원에서 이제 그려진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 밑면 자체는 우리가 밑면을 이렇게 떼고 올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입체적인 부분을 뭔가 입체적인 정보를 다 없애고 이렇게 밑면만 이렇게 떼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면만 떼오면은 여기가 x, y 좌표 평면이 그냥 그대로 되는데 우리 원래 하던 것처럼 이런 그림에서 대신에 여기가 이제 우리 일변수 함수의 그 PDF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y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가 아니라 이제 일변량 확률 변수의 PDF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밑면이 여기가 결국에 이 바라보는 이 세 개가 결국에 우리의 서포트죠. 왜냐하면 x와 y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서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0,0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서포트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11이고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있겠죠. 이 뭐지? 삼각 기둥이라고 하나요? 삼각 기둥?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어진 겁니다. GPT가 그림을 좀 못 그려주더라고요. 무료 버전이라 그런가? 그래서 이제 여기 PDF 우리가 PDF는 전체 범위를 이제 적분해서 1이 나와야 됐었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일별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전체 넓이 해서 뭐 1이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두 개를 써야 되죠. 이제 인테그랄을. 뭐 이렇게 해서 dx dy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이제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부피가 지금 1이죠. 밑넓이가 이제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2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2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 PDF 값은 이제 결국에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높이가 되는 거죠. 함수 값이니까. 그리고 밑면은 이제 우리가 x, y이기 때문에 이게 서포트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일별량에서는 그냥 한 번 미분을 했었잖아요. 그 똑같이 그냥 확장해서 이번에는 두 개로 미분을 하는데 각각을 편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 y 이제 그런 어떤 순서상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PDF 값이 0보다 커야겠죠. 왜냐면 우리 이것도 이제 일별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전체 서포트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1이 되는 거죠. 이게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할 필요 없겠죠. 우리 이거 예전에 이미 일별량에서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바로 그냥 확장하고 그 뭐 적용하는 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듣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문제도 풀 거지만
여기는 서포트를 좀 잘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x가 0부터 1까지 그리고 y도 0부터 1까지 인 범위 내에서 약간 유니폼하게 이렇게 확률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제 y가 x보다 큰 확률 뭐 이렇게 보통 주어지거든요. 뭐 유니폼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서포트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뽑힌다 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랜덤하게 뽑힌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유니폼처럼 이렇게 확률이 그 확률 밀도가 다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결합 확률 분포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진짜 중요한 게 일단은 서포트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 그려보면은 우리가 1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안쪽의 부분 x, y고. 그래서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서포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y가 x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 y가 x보다 큰 범위는 여기 지워지고 이제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y는 x를 일단 먼저 그려보면 되겠죠. y는 x 그려보고 그거 위쪽 부분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확률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사실 결합 확률 분포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합 PDF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랜덤하게 뽑힌다거나 또 여기 안에서 랜덤하게 뽑힌다거나 하나를 랜덤하게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 서포트 전체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니폼하거나 아니면 뭐 랜덤하게 뽑히거나 이거가 있으면은 그냥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서포트 좌표 평면 그림만 보고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반이니까 2분의 1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만약에 막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구할 수 있죠. 뭐 이런 값들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아마도 이런 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여기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 다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제 서포트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려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x는 0부터 1까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y도 0부터 1까지 자유롭게 움직이죠. 이렇게 서포트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0x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y 값이 이제 취하는 값의 범위가 x에 뭔가 이렇게 종속적이죠. 그러니까 x 값이 만약에 0.5가 뜨면은 y는 0.5부터 1까지 됩니다. 근데 x가 만약 0.2까지 되면 y의 그 범위는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종속적인 것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이 있겠죠. 그리고 y는 x를 일단 먼저 그려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일단은 중요하잖아요. 경계를 기준으로 어디로 이렇게 갈지 중요한데 일단 x는 y가 경계겠죠. 근데 여기서 y가 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y가 x보다 큰 범위인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y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고, 음, 우리가 이런 경우 이제 적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분 인테그랄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는 결합 확률 있다 치고, 결합 PDV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네 군데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dx, dy 뭐 이런 거 적어줘야 되겠죠. 근데 일단 여기 바깥쪽 부분에는 문자가 오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냐? 결국에는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에 종속된 거를 얘를 쓰든지 아니면 얘를 쓰든지를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만약에 y에 관한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문자에 종속되게, 지금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에 종속된 케이스, 다른 변수에 이제 종속된 케이스. 그럼 y에 관한 적분으로 x부터 1까지의 적분을 해줍니다. 여기 y를 먼저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바깥쪽 부분은 이제 만약에 y가 일단 x부터 1까지죠.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이 있다면 이게 지금 이만큼은 이제 정보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y가 x 여기잖아요. y는 x. y가 x보다 크면서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이거 만족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삼각형 이 y가 x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지금 이거를 통해서 벌써 만족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한 점에 대해서는 오케이.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삼각형 윗부분이라는 걸 알겠어. 그럼 이거를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뭔가 이 y가 x보다 크다는 정보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숫자를 그냥 적어도 되는 겁니다. 여기 이 y를 똑같이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x가 y보다 작다는 정보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점에 대해서는 이거를 벌써 여기서 구했죠. 이만큼 돼야 된다는 거를, 적분이. 근데 그거를 이만큼이 돼야 되니까 여기 x가 0부터 쭉 해서 1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게 다 합치면은 이 전체 적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x에 대한 적분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x에 대한 적분에서 이제 적분 구간에 y를 넣어주고 싶다. 그럼 우리가 안쪽에 문자가 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dx가 와야 되겠죠. 왜냐면 x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y에 관한 적분은 x가 빠지면서 0부터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y는 0보다는 더 작아질 수 없습니다. 그쵸? x가 일단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으니까 y도 최대 리미트로, x보다 작아질 수 없는데 x가 0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 y도 0보다 작아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하면 되고, 뭐 어떤 거를 구하든 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해지려면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별량에서는 이게 통계학이 이게 약간 자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올자리에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오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별량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그 일별량에 해당하는 PDF가 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줬죠. 그거 이제 확장으로 우리가 이제는 서포트가 2차원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PDF가 오고 적분을 2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이렇게 이전 개념들이 확장돼서 이제 똑같이 논리 전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전 거를 이제 이게 안 된다 싶으면은 솔직히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보통 이게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해가 안 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되면 그냥 이거는 하나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뭔가 기대값 이런 게 이제 일별량에서 말고 이제 조금 더 다별량에서는 갑자기 헷갈린다.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어떤 게 와야 되는지를 다시 일별량으로 가서 생각해보고 이제 그거에 맞는 거를 이제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뭐 계속 이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 확률 밀도 함수도 구해볼 수 있겠죠. 우리 PMF 할 때 어떻게 구했었죠? 여기 표에서 만약에 20대인 걸 보고 싶으면은 이 Y에 대한 정보를 사라지게 해줬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결합, 우리 표에서 봤을 때 결합 PMF를 Y에 대해서 이제 합해줬죠. 그것처럼 결합 PDF를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X의 주변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주변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런 2차원 평면에서 y 값을 이제 주변 PDF 값으로 갖고 x축이 x 값이 되는 그런 이제 함수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적분하면. 그래서 다시 3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여기 축을 한번 볼까요? 축을 보면은 y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y에 대한 정보가 없죠. y 지금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하던 일별량 그 PDF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아예 똑같고요. 그냥 그거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 PDF도 볼 건데
조건부 PDF는 어떤 그 값이 이제 기본된 거죠. 값이 주어졌을 때, x는 x로 주어졌을 때인데, 이거 우리 일단은 생각해 보자면은 마지널 PDF, 이 주변 PDF가 마지널 PDF, 주변 PDF라고도 부르니까 왜 이렇게 되겠죠? 조건부 그거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PDF가 아니라 뭐 확률 이런 걸로 구했었죠. 확률 이런 거는 했었잖아요. 그냥 이런 겁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확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보면은 x가 주어졌을 때죠. 그래서 여기 x가 주어졌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x가 0.6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 잘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서포트가 어떻습니까? 서포트가 이제 좀 바뀌었죠. y 값이. 우리 원래는 y가 0부터 1까지인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0부터 0.6까지만 가능하죠. 서포트가.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조건부 PDF잖아요. 조건부 PDF인데 조건부 PDF에 이제 적분 값이 똑같이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결국에 밑면 역할을 하는 이제 지금 밑변이 크기가 줄어들었죠. 왜냐면 x가 0.6으로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있던 게 여기 이렇게 밑변이 줄었어요. 사각형이. 근데 넓이는 똑같대요. 그러려면은 높이가 늘어야 되겠죠. 얘 넓이가 같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 조건부 PD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떼우면은 x는 0.6이 고정이 되는 거니까 y가 되겠죠. y가 되고 이게 근데 단면이 사각형이죠.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0부터 0.6까지니까 y가 0.6까지 가는 거고 여기 이만큼인데 결국에 우리가 얼마만큼 커져야 될까 해보면 여기 곱하기 여기를 하면 1이 나오니까 이게 6분의 10이 되겠죠. 네, 조건부 PDF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가 6분의 10이 되고 여기 y 값에 따라서 이제 조건부 PDF 값이 결정되는 거죠. 이건 대신에 x가 0.6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 계산을 해보면 x의 마지널 PDF가 2x가 나오거든요. 그다음 여기 위에는 2니까 x분의 1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거 x에 관한 함수죠. 그래서 이 x에다가 0.6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6분의 1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부 PDF 값이 상수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PDF 값이 상수인 건 뭐라고 배웠죠? 유니폼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 조건부 PDF도 유니폼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x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거는 x가 0.6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x 값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부 pdf 값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얘는 여기고 얘는 뭐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조건부 pdf가. 왜냐면 x 값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조건부 pdf가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이 y의 서포트가 달라지다 보니까 계속 밑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더 이렇게 크게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 넓이는 1이다 라는 게 계속 고정이니까 이 x 값에 따라서 그 결국에 높이, 그 슬라이스된 단면의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관한 함수라고 볼 수 있고, 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보자면, 뭐 여기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여기 했던 것처럼 이거가 성립을 합니다. 총확률의 법칙이랑 베이지 정리 똑같이 성립을 하고, 이게 p를 f로 그냥 바꿔주면 되겠죠. 얘 그 서메이션을 이제 인테그랄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냥 하나 배우는만 이제 확정인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과 분산을 한번 볼 건데, 기대값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로투스가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x 확률 변수 x와 y가 있을 때 x와 y에 관한 함수 형태가 이제 기대값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확률 변수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 결합 pdf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x에 관한 함수 한 개, 그거에 대응되는 이제 pdf. 그냥 이게 이제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자리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쉬운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장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냥 함수 이거 그대로 들어오고, 이거에 대응되는 이제 pdf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 y도 확률 변수니까 여기에 마지널이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합 pdf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베리언스가 뭐였죠? 편차의 제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보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그 초반에 이제 그냥 증명을 대충 하고 넘어갔던 그런 정리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대값의 선형성이 있었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거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이렇게 쪼갤 수 있었다 했죠. 이거를 증명해 보자면, 일단 x 플러스 y의 기대값은 우리가 로투스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분배해 주면은 x와 이제 y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얘를 적분을 바꿔줍시다. 적분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x는 이제 y에 관해서 적분하는데 x는 그러면 상수 취급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결합 pdf에 y로 적분한 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마지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이렇게 마지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x의 기대값이죠. 그럼 여기는 보면은 이제 여기 똑같이 y가 밖으로 나가고 얘는 결합에 이제 y로 한 형태니까 x로 한 형태죠. x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 마지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y의 기대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냥 곱의 기대값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x와 y가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었죠. 곱의 기대값은 쪼갤 수 있지만 독립일 때만 쪼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자면 이게 사실 똑같거든요. 위에 거랑 x, y 똑같이 들어오고 여기에 결합 pdf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각 pdf의 곱 형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x에 대해서 적분이죠. y에 관한 거는 다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y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x죠. 그러면 이 x는 다시 또 y에 관해서 적분하면 상수 취급받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2y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2x 곱하기 2y가 됩니다. 이게 사실 이걸 연습하면은 그냥 이제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적분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증명하면서 이런 게 증명을 이제 증명을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걸 외워서 이걸 문제에 나오면은 이거 그대로 문제에 나오면 이걸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데서 증명을 하면서 이게 사실 테크닉 같은 거는 전부 다 기본기여서 그 어떤 그냥 기본기 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증명이 나와도 이제 아니면은 모르는 게 나와도 결국에 이런 적분 스킬들은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꼭 이거와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맞춰야지 하면서 이제 이걸 다 암기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한 줄 한 줄 이걸 전개해 나가는 논리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쓰였고 어떻게 뭔가 이게 적용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점점 약간 증명 문제도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립인 경우에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합 PDF와
사실 그리고 이게 지금 연속형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증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산형이어도 똑같죠. 이거 그냥 P로 바뀌고 여기 적분이 그냥 시그마로 바뀐다는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코베리언스라고 하고, 한두 번 떡밥을 던졌던 것 같긴 한데, 이제 회수를 해보자면, 공분산은 어떤 거냐? 공분산은 이제 만약에 x와 y가 있으면은, x와 y 둘의 이제 공분산을 보고 싶으면 x와 y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척도거든요. 그래서 그 x가 만약에 커진다 싶으면은 y가 x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커짐에 따라서 y도 이렇게 같이 커진다. 그러면은 x가 만약에 커짐에 따라서 y가 같이 커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같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같이 y가 작아진다. 이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내냐. 일단 코베리언스 XY 하고 정의를 해보자면, 이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와 평균의 차이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다가 이제 Y에다가 X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면서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베리언스 X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X의 편차와 Y 편차를 곱한 거에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코베리언스 X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잠깐 내려놓고, 코베리언스 X, Y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산에서도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것처럼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정의이긴 하나 얘는 공식으로 이제 계산할 때 좀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 각각 계산하는 법 알죠? 마지널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얘는 결합 조인트 PDF로 이제 하면 됩니다. 적분을 할 때, 기대값 계산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오냐 해보면은, 이거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안에 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일단은 기대값이 이제 기대값에 상수가 들어가면 이걸 다 일단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이런 평균 같은 거는 지금 벌써 상수잖아요, 이미. 그래서 상수 같은 거는 여기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꺼내보면은 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둘 다 상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체가 이미 의미하는 게 μy죠. 그래서 μx, μy, μy, μx, μx 플러스 μx, μy.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 μx, μy와 플러스 μx, μy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랑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공분사는 공식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뭐 간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양수 값이다, 공분산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같이 커지는 그림. 공분산이 음수면 x가 커지면서 이제 y도 작아지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제 x-뮤x가 x-뮤x가 플러스예요. 근데 y-뮤y는 마이너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분산이 음수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x가 이제 뮤x보다 큰데 y는 뮤y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이제 y도 작아 있는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와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공분산이 양수거든요.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럼 둘 다 지금 작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공분산이 음수가 되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공분산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둘의 움직임이 이제 확률적으로 결국에 기대값이니까 x가 만약에 뭐 커지면 y도 이제 커질 확률이 높은 거죠. 공분산이 양수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0이다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뭐 그냥 소개만 했죠. 그래서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다 라는 걸 증명해 보면 공분산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독립이면 쪼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거 역은 성립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관계수가 있는데, 상관계수는 어떤 우리 공분산의 그 스케일을 조정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표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분산은 크면 클수록 뭔가 이렇게 강력한 관계가 있다,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상관계수는 이제 크면 클수록 둘의 이 선형 관계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면 그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이 로우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x와 y의 공분산 나누기 각각의 베리언스들의 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성질이 존재합니다. 일단 상관계수가 아까 표준화했다고 했죠. 원래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도 표준화하면은 뭔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관계수끼리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상관계수가 0.99, 0. 하나는 0.1이다. 그럼 얘가 이제 좀 더 그게 있는 거죠. 그 관계가 있는 거죠. x와 y 간에. 그래서 상관계수의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상관계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그냥 상관계수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 그냥 여기 정의식에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코베리언스 AX. 근데 코베리언스 성질을 안 배워서 공분산 성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늘 성질 같은 거 할 때 상수배 이런 거, 선형결합, 뭐 선형 이런 거 많이 봤죠. 기대값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상수배 이런 거를 해줘 봅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AB 코베리언스 오브 X, Y가 됩니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보면 우리가 공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AB, X, Y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거는 AB는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A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사실 1로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AB를 묶어줄 수 있겠죠. 묶어주면 괄호 안에는 뭐가 됩니까? 코베리언스가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코베리언스 만약에 x, x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베리언스 x가 나오고, 코베리언스 x와 어떤 상수 c가 만나면은 이건 0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x, y 똑같이 정의식에 의해서 cx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c 곱하기 2의 x 하면은 이제 이거 밖으로 빠질 수 있죠. 얘 c 곱하기 expected value of x 마이너스, 얘는 기대값, 상수의 기대값이니까 그냥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좌변부터 보자면 좌변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변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거 두 개는 서로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일단 자명하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구하냐, 여기 결합 쓰고 이렇게 구하냐, 사실 똑같겠죠. 우리 아까 구하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이 코베리언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X와 Y 먼저 하고 이게 분배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이게 X, Y, Z가 세 개 다 이제 확률 변수일 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증명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둘 다 곱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곱해왔잖아요. 두 개 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고 각각의 기대값 이거 하면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얘는 분배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두 개가 일단 먼저 이렇게 쪼개지고 여기에 이제 expected value of x를 분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도 일단은 쪼갤 수 있죠.
기대값에 전부 다 선형성을 이용해서 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합의 기대값은 우리가 늘 풀 수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분배해주면,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여기 얘네 이렇게 두 명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나머지 두 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얘는 코베리언스 x, y, 얘는 코베리언스 오브 x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정의식 이용하거나 뭐 기대값의 성질 이용하거나, 결국에 기대값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공분산이 기대값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코베리언스에 이제 정의식을 안다면, 코베리언스는 사실 성질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 베리언스 오브 x 플러스 y, 이것 때문에 사실 공분산 배웠긴 한데,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의 초반에 독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독립이 아닐 때는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오브 xy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붙겠죠. 여기는 안 붙죠. 왜냐면 베리어스는 이게 만약 마이너스 ay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베리언스 y가 되면서 안 붙죠. 제곱으로 나오니까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 이 자리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는 증명이 조금 귀찮은데 x 플러스 y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y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곱셈 공식대로 그 뭔가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 성질 1번인가요? 2번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이 코베리언스 정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사실 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얘네 두 개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뭐죠? 2의 expected value of x제곱 마이너스 이거와 똑같죠,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variance of 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일일이 다 이제 그 전개해가지고 풀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해서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베리언스 독립일 때는 이렇게 코베리언스 항이 없고, 왜냐면 코베리언스 항은 0이 되니까 독립일 때는. 그래서 독립이 아닐 때는 이렇게 코베리언스 항이 나온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상환계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로우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거든요. 상관계수인데, 코릴레이션
ax, y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우리가 공분산 나누기 각각의 분산이니까 공분산 ax, y 그 다음에 variance of ax 루트 variance of y 이렇게 나오죠. 얘 그럼 성질에 의해서 밖으로 뺄 수 있죠. 얘는 a제곱 variance x가 되죠. 근데 루트 밖으로 나가면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똑같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covariance, correlation x, y 이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correlation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correlation 값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값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했다고 말하는 거죠. 비교도 가능한 거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증명하기에는 좀 빡세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일단은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예,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관계수가 이제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건데 맨 위부터 보시면 우리가 1이죠. 상관계수 값이 양수죠. 1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강력한 x와 y 간에 이 선형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형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직선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고 0.8은 이제 선형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짝 조금 퍼진 정도 0.4 0은 그냥 아예 이제 선형관계가 안 보이는 경우 마이너스면 이제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죠.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작아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 식이 이건데 우리가 분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베리언스 x, y는 둘 다 양수죠. 그리고 애초에 루트에 양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모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환계수가 음수가 되려면 결국에 공분산이 음수가 된다야 되는 건데 공분산이 음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죠. 서로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이제 강력한 선형관계가 있는 거죠. 이 기울기가 음수인 방향으로.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알아봤고 상관계수 값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데이터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고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거는 상관계수 그 값을 보면은 전부 다 1입니다. 1인데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상관계수 값이 1일 때는 그냥 강력한 선형관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어떤 직선의 기울기는 상관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상관계수는 똑같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다르죠. 얘는 예외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뭔가 이게 x와 y 간에 관계가 있어 보이긴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선형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형관계 자체는 0입니다. 뭔가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생긴 게 다 규칙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관계가 있다까지만 생각하면은 x와 y가 관계가 있네. 그럼 선형관계가 뭔가 그 상관계수가 0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관계수는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분상관 상관계수까지 알아봤고 이거 다음부터 조건부 기대값과 조건부 분산 뭐 등등 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대값과 조건부 분산까지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하고, 서포트를 무조건 그려야 된다는 거, 문제 풀 때. 그리고 사실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개념에서 전부 다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사실 모른다 싶으면은 이제 좀 쉬운 케이스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이런 게 자리가 어디가 들어가냐 약간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 공분산 성질 증명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안 배웠죠. 이런 거의 공분산 같은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확장한 거죠.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 여기 이 자리 해서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각각의 자리, 원래 여기가 x, y일 때 여기 각각의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이 각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센스 있게 해야 이 공부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상수와 공분산 당황하지 말고 그냥 원래 자리, 원래 넣던 정의식에 의해서 이걸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의에 의해서 이제 파생되는 뭔가 확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 같은 거는 사실 무조건 필수 암기 사항이고, 이런 거를 사실 근데 암기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열심히 공부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정의 같은 건 반드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조건부 PDF나 아니면 뭐 마지널 PDF, 결합 PDF 뭐 이런 게 다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어떤 게 와야 될지, 뭐 기대값 구할 때 여기에 결합 PDF가 와야 될지 아니면 조건부 PDF가 와야 될지 마지널 PDF가 와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런 게 헷갈릴 때는 그냥 어떤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당장에 그런 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런 거는 이쪽 부분에서의 그런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